안녕하세요. 노노라이프입니다. 혹시 해가 저문 거실에 켜놓은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고 있을 때 문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다 커서 떠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는 떠나온 지 오래? 북적이던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요함의 다른 이름이 외로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덜컥 겁을 내곤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프랑스의 노년들은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우리처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려왔던 순간처럼 즐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쓸쓸함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사하고 지적인 놀이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안다는 것이죠. 오늘 노노라이프에서는 우리 가슴 속에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프랑스인들처럼 자유와 사유라는 이름의 멋진 지적, 유의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혼자 있는 모든 시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 약속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의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바로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사실 그 속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영어로 loneli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입니다. 마치 텅 빈 방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결핍의 상태죠. 반면 고독은 solitude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아주 충만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인들이 즐기는 것은 전자인 외로움이 아니라 바로 후자인 고독입니다. 그들은 고독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프랑스 사람들의 정신 깊숙이 자리 잡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 폴사르트르, 알베르 카미 같은 이름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들의 철학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원래 정해진 정답이나 의미가 없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의 의미는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젊었을 땐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 어느 회사의 직원, 아이들의 부모라는 역할 속에서 의미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할에서 벗어난 지금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로서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 즉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프랑스 노인들은 이 시간을 내 인생의 걸작을 조각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또 한 가지 프랑스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네르 푸뇨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책하는 사람 정도가 될 텐데요. 단순히 걷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플라네르는 뚜렷한 목적지 없이 도시의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거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거대한 극장이자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플라네르는 혼자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죠.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철학적 배경이 있기에 프랑스 노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이 프랑스인들처럼 외로움을 지적인 유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 가지 지적 유의, 즉 생각놀이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식 지적 유의 첫 번째 게임의 이름은 바로
나만의 박물관 큐레이터 되기입니다. 갑자기 큐레이터라니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박물관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빛나는 성공의 순간도, 아픈 실패의 기억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도 모두 전시되어 있죠. 큐레이터가 하는 일은 박물관의 유물을 그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에 담긴 의미와 이야기를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 인생 박물관의 관장이자 큐레이터가 되어보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 유물을 정해보세요. 그 유물은 낡은 서랍 속에서 찾아낸 빛바랜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추억의 팝송 한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점심에 먹었던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일 수도 있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유물을 하나 정했다면 이제 조용한 곳에 앉아 그 유물에 담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 아이의 돌잔치 사진을 오늘의 유물로 정했다고 해보죠. 이때 참 정신없었지. 이 옷은 어디서 샀더라? 사진 속에 나는 활짝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손님 맞이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뻔했지. 사진 귀퉁이에 계신 우리 어머니, 저때 참 고우셨네. 나한테는 힘들다고 내색도 안 하시고 종일 부엌에서 전을 부치셨지. 그땐 그 고마움을 왜 몰랐을까? 이렇게 기억의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잊고 있던 감정, 희미해진 관계, 삶의 소중한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잊혔던 역사를 재구성하는 아주 창조적인 놀이죠. 하루 15분 나만의 박물관을 거닐며 오늘의 유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새 당신의 하루는 의미와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적 유인은 바로 도시의 탐정 놀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플라네르의 정신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보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탐정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찰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 속에서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탐정의 일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동네를 무대로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준비물은 편한 신발과 호기심 가득한 눈, 단 2가지면 충분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스스로에게 아주 간단한 탐정 미션을 하나 부여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간판 중에서 손으로 직접 쓴 글씨를 찾아보자. 오늘은 아파트 화단에 핀 꽃들의 이름을 하나라도 알아내자. 오늘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사람들의 신발만 10분 동안 관찰해보자. 어떠신가요? 미션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막상 이 미션을 가지고 집을 나서면 매일 걷던 그 거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나치던 전당포의 간판이 주름진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늘 거기에 있었지만 이름조차 몰랐던 작은 들꽃이 사실은 금계국, 수레국화라는 예쁜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성격, 오늘의 기분까지도 어렴풋이 짐작해보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탐정 놀이의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다시 예리하게 갈고 닦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더 이상 심심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단서들로 가득한 탐험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당장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실 때 오늘은 나무 껍질의 무늬만 관찰해보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 디테일로 가득 차 있는지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적 유의는 의식 이슈의 발명가 되기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니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거창한 것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나만의 작은 습관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혼자 오래 지내다 보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대충 세수하고 식사도 아무렇게나 때우고 하루 종일 낡은 옷차림으로 TV만 보는 날이 늘어나죠? 이런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이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프랑스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의 마법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아주 사소한 행위를 나를 깨우는 아침의 의식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냥 아무 컵에나 커피를 타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예쁜 찻잔을 꺼내고 창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앉아 커피의 향을 충분히 음미하며 천천히 마시는 거죠. 20분의 시간 동안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커피 한 잔이 주는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혼자 먹는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작은 만찬이라는 의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쁜 그릇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고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놓아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놓고 마치 근사한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천천히 식사를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상에 의식이라는 옷을 입히면 하루하루가 특별한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조용히 일기를 쓰는 하루 마감 의식,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집 근처 미술관에 가는 나만의 예술 산책 의식 등 여러분만의 즐거운 의식을 얼마든지 발명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흩어지기 쉬운 혼자의 시간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밧줄이 되어주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소중한 주인임을 일깨워주는 훌륭한 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을 지적인 이유로 바꾸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나만의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내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도시의 탐정이 되어 일상의 새로움을 발견하며 의식의 발명가가 되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혼자서 잘 지내는 법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역시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따뜻한 관계는 우리 삶에 필수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인간관계를 모두 끊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타인과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이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이나 사랑을 구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즐겁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관계를 맺게 되죠? 이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프랑스에는 자르댕 스크레 자르딘 시크릿, 즉 비밀의 정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내면 세계, 나만의 생각과 취향이 담긴 공간을 의미하죠. 프랑스인들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비밀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시간이 바로 고독의 시간인 셈이죠. 나만의 정원이 아름다운 사람은 굳이 남의 정원을 기웃거리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정원이 있음을 존중하며 가끔은 기꺼이 서로를 초대해 아름다운 꽃을 함께 감상할 뿐입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관계로부터의 고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좋은 관계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여겨보시면 어떨까요? 내면의 힘을 기르고 나만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으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즐기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앙리 마티스는 80이 넘은 나이에 관절염으로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게 되자 가위를 들고 색종이를 오려붙이는 컷 아웃 기법으로 또 다른 예술의 경지를 열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말했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세 가지 지적 유의는 돈이 들거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거나 젊은이들처럼 체력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내 삶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는 작은 마음의 전환뿐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그만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내 안의 우주를 들여다볼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조차 잊고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자 기회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프랑스 노년의 지혜를 빌려 외로움을 자유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떠나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먼저 타인에게 버려진 감정인 외로움과 스스로 선택한 시간인 고독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과 플라네르의 정신을 통해 고독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나만의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과거를 재해석하고 도시의 탐정이 되어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며 의식의 발명가가 되어 하루를 의미로 채우는 세 가지 즐거운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만의 비밀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타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도 이야기 나눴죠? 영상을 마치기 전에 프랑스의 대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땅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혼자라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라는 우리의 낡은 생각, 낡은 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그 낡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고독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텅 비어 보이던 당신의 시간이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자유로운 대지였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고독을 온전히 즐기는 당신의 품격 있는 노년을 노노라이프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노노라이프 수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